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지역과 공동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박문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 어떻게 전달이 좋은데 상황이 참 어려운 시기라서 비대면으로 강연을 하게 된 게서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강연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지역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지역 속에 어떻게 우리가 자치라는 것을 만들어가고 그것이 공동체와 어떻게 연관이 될까. 어떻게 보면 다 유사한 내용인데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잠깐 본인 소개부터 해야겠죠? 본인 이름 박문식이라고요. 현재 여주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주시 사회적 공동체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공동체 얘기가 나오죠. 여주시에도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서 그 어떠한 사업들이 여주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현재 여주 지역 자활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마 생소할 수도 있겠죠. 여주 지역 자활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하는 것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여주 지역 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위탁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보면 많은 저소득층들 있죠. 용어가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최저 생계비 또 미치지 못하는 분들, 그 다음에 근로능력도 없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생활이 빈곤에 떨어져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정부에서 현재는 많은 보충급여라든지 급여를 해서 챙겨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건강한 사람들도 그냥 정부에서 돈을 준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따로 자활이라는 곳에 보내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서 탈수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지원 안 받고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지역 자활센터가 만들어졌고요. 그 수행을 하는 곳이 지역 자활센터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국 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있고요. 여주에도 여주 지역 자활센터로 한 군데가 있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현재 여주 지역 자활센터도 그렇게 이제 근로빈곤 층들, 그다음에 진짜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 아니면 또 건강에 이르러서 직접 일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함께 모여서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거기서는 또 교육도 겸해야겠죠. 교육과 사업 그런 경험을 통해서 서로 취업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독자적으로 공동체 얘기가 나온다면은 공동체라는 걸 만들어서 자립해서 나갈 수 있게끔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현재는 이제 공동체라는 말을 바꿔서 기업이라는 말을 했는데 공동체라니까 예전에는 이야기가 상당히 좀 난해한 부분이 있었고 잘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자활기업이라는 이름으로 독립해서 회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현재 여주지역 자활센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에 오기 전에는 대학에서 이제 정치학을 전공을 했고 일본 건너가서 와세다 대학원이라는 농담 삼아서도 많이 들었는데 와세다 와세다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전공을 했고 대학원에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유니버시티 오브 콜로라도 앳 덴버라는 곳, 그러니까 콜로라도 주립 대학원에서 또 정치학 도시정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방행정에 관련돼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오다 보니까 여주라 태어난 곳이 또 여주입니다. 그 지역이 여주라서 고향에서 지방자치라는 것을 좀 꽃을 피웠으면 어떨까 하는 의미를 갖고 내려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소개는 못같이고요. 현재 우리가 오늘 얘기할 거를 들어가기 전에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공동체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예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마찬가지다만
70년대죠.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70년대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삶이 어려웠던 시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마을이 됐던 어떤 모임이 있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서로 도와주면서 살았어요. 마을에 큰일이 있어. 그럼 자발적으로 가서 일을 도와줍니다. 모내기를 해? 벼베기를 해? 그냥 한 사람 각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서로 품앗이를 한다든가 도와주죠. 큰일이 있으면 같이 가서 일을 해주고 서로 나누는 것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러한 모습이 사라져버려요. 제가 가장 문화적 충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서 4년, 일본서 5년, 거의 9년, 10여 년 가까이 해외 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10년이랑 9년이라는 세월의 차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하는 건데 그 중에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게 하나가 돈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능서입니다. 시골 여주의 능서라는 곳에 출신인데 그 마을 사람들끼리 이웃집끼리 선을 그어놓고 길을 막아놓고 못 지나가게. 야,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그게 비단 거기서만 끝났는데 듣는 거나 끝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자활에서 사업단을 해서 이제 거기 들어왔고 근데 평상시에 농로라서 그냥 전에 했던 분은 그냥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농로를 사용했는데 자활이 사업장을 꾸려놓고 그 길을 사용하니까 어느 순간 폭발을 폭파놓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야, 예전에는 서로 오고 가고 있으면서 불편함이 없이 서로 도와주고 협력해 그랬던 것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변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현 시대가 해방 이후서부터 뭔가 뒤틀려져 있지 않나는 생각을 좀 많이 갖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근데 자본주의가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이 자본주의 방식에 있어서 우리는 뭐를 추구하게 되냐? 돈. 자본주의는 뭐래?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되잖아요. 기업도 돈으로 해결되고 모든 것이 돈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 의식 속에 남아있는 것은 오로지 돈에 되는 거예요. 아니면 권력, 돈과 권력이 한 쌍이 돼서 움직여왔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어떻게 가르쳐줘요? 제일 우수 경쟁만을 얘기하는 거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를 위해서 부모들도 똑같잖아요. 아마 지금 이거 듣는 분들이 30, 40대 주부시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자녀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럼 자녀 교육을 시켜서 최우선으로 내어주는 게 뭘까? 아이들이 커서 뭐 되라고 교육을 시키나요?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잘 되는 겁니다. 좋은 데 들어가서 더 좋은 기업 들어가서 아니면 판검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거나 권력을 취하는 이게 지금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좋게 잘 돌아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 그 바람에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상당히 높은 경제적 수준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잘 이제 살게 됐으면 더 행복하고 편안해야 되는데 반대로 스트레스 받고 헬조선이니 여기서 못 살겠으니 해외 이민 가야겠다는 그런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는 뭐냐면 내가 보기에는 우리 기본 전통적인 사회의 어떤 공동체가 깨졌다고 보여요. 전에는 어떻게 함께 힘을 합쳐서 서로 일을 나누고 조금 있으면 힘들면 도와주고 그런 걸 통해서 행복을 찾았는데 스트레스라는 게 별로 없었는데 지금 와서는 어떻게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조금만 잘못되면 상대방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추구하는 것이 어디까지 왔느냐면은 제가 그런 데 같아요. 어떤 모임에 가도 돈으로 해결돼. 지금 돈 없으면 우리 모임에 갈 수 있나요? 동창회 가나요? 동창회 가면은 돈을 모임합니다. 또 이제 대학교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임에 가보면은 몇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알아. 누가 오냐? 대학 교수. 그 다음에 공직에서도 좀 중앙정부에서 고위직. 조금 잘 됐다라고 언론사라든가 잘 된 사람들만이 나와요. 근데 좀 어렵고 돈을 벌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직업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고 직업을 구할 때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뭘까? 직업 구하는데 돈이 아닐까 모르겠네. 많은 돈 주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삶은 어떻게 갔으면 좋을까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 삶이라는 것이 나 혼자 잘해버린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 많이 벌어 그쪽으로 목표를 해. 그 돈 많이 번다고 진짜 지금 행복할까? 그런 사회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변해야 된다. 그것이 예전의 모습이었던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복원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와서 공동체라는 얘기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사회적 경제라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공동체랑 사회적 경제랑은 사촌 간의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자본주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로도가 많이 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2007년도인가 아마 미국에서 금융위기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네요. 2007년에 금융위기가 닥쳤어요. 그 당시에 미국은 거의 파멸 직전까지 갔죠. 모든 은행이 문을 닫게 됩니다. 근데 그나마 우리나라는 타격이 들어왔지만 우리나라도 많은 구조조정을 하면서 자본주의의 환상이 깨져버립니다. 그 당시에. 근데 우리가 그다음에 신자본주의라는 표현도 되는데 최근 들어서 신자본주의라는 것은 모든 게 돈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근데 그 돈으로 하면 모든 게 돈을 만들어왔으니까요. 은행들, 그 다음에 펀드, 투자하면서 주식시장 모든 게 돈이죠. 돈이 돈을 만들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일한다고 돈 버나요? 지금도 거의 그렇다지만 아파트 지금 어때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아파트 문제가 좀 심각했습니다. 20여 차례나 바꿨다 그랬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근데 일을 해서 그만한 돈을 벌 수 있나요? 아파트 지금 TV에서 나오듯이 정치인들 뭐 알거든. 10억짜리 얻은 게 몇 년 사이에 20억을 쳤다. 그러면 10억이 20억을 쳤다. 10억의 갭이 나와. 몇 년 사이에? 우리가 일을 한다고 생각하죠? 월급 받아? 제 월급이 한 300 받나? 1년이면 3,600. 10년이면 3억 6천. 하나도 안 썼을 때. 10억을 벌려면 20년,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돼요. 지구 합체 젊은 사람들이 갖는다면 어때? 불가능한 얘기가 지금 이 시대를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돈을 만든다는 세계가 있어서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 약간 그 환상이 무너지면서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가 얘기되고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이야기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정부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선 그 전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사회적 경제 공동체 복원이라는 것이 각 기초별로 다양하게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공동체, 마을 공동체, 교육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이제 아까 잠깐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는데 교육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우리나라 교육이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외국에서 잠깐 있었으니까 일본이랑 미국에서 초등학교나 뭐 애들 교육은 잘 모르겠고 성인 교육을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 일본 교육은 우리랑 거의 좀 비슷하게 흐르고 있죠. 주입식이 많습니다. 미국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창의력을 많이 존중하는 거고 그다음에 봉사 활동을 많이 존중해서 사방 봉사를 내는 애들이 많습니다. 중고등학교 될 때도 해외까지 나가서 봉사를 해서 그 자기가 생각하는 폭을 상당히 넓혀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주입식으로 가. 이 차이가 결국은 어린 데서 어떤 차이가 날까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당분간은 아이들이 주입하고 많은 것을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발전을 갈 수가 있지만 어느 정도 선까지 가면 그 이상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아이들한테 할 때 어떤 게 아이들한테 자식한테 교육이 좋은 걸까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유학 생활을 한 10년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학부모니까 가능한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넓은 세상으로 내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제언을 해야 됩니다. 유학이라는 것이 가서 공부도 하지만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물안 개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근데 해외에 나갔다는 것 자체, 일본이라는 곳에 갔어, 미국이라는 곳에 가봤어 라는 것 자체만 그 곳에 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그 충격이라는 게 우리가 카테고리가 넓어지고 이런 세계도 있네, 이런 세상도 있네,
하는 폭을 상당히 넓혀준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있으면 넓은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해외 여행 다닌다든가 이런 걸 강력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뭐랄까, 그거의 삶의 모습 보면은 일본이나 미국 양쪽 비교를 해봐. 공동체 얘기로 돌아가서 보면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팬데믹에 빠져 있어. 근데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구분이 되죠? 여러분들 혹시 느끼는지 모르지만 서양은 코로나가 지금 어떤 상황을 치닫고 있죠? 미국은 300만이 넘어가 걸린 사람들이 죽은 사람 700만 명이 넘어갔어요. 거기에 죽은 숫자만 30만이 넘어가는 거예요. 미국 한 나라만. 서유럽 똑같이 지금 계속도 지금도 몇천 명씩 막 나와. 한 나라 국가가. 근데 동양을 보세요. 중국 코로나 종식을 했죠. 일본 우리가 보기에는 일본에서 엄청나게 퍼질 거라 생각해서 막 숨기고 있어 막 유언병가 떠들긴 했는데 지금 일본도 200~300명 정도입니다. 1000명 안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도 지금 100에서 200명 왔다 갔다 하죠? 대만은 아예 초기부터 방역 잘 됐다 그래서 거기도 만들었어요. 근데 동양은 코로나로부터 피해가 그렇게 많죠. 근데 서양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인터넷 저도 댓글 다른 것들을 많이 보는데 보면은 그냥 서양인이 미개하다 우리보다 못하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서양인들이 왜 저 코로나에 많이 걸릴까 하는 거예요. 자유분방 그냥 방종이라 생각해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서양인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사람들입니다. 통제를 싫어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통제받는 건 싫어. 자유분방한 거지. 그것이 미개하거나 뭐 우리보다 떨어져서 그러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의 존중을 안 해서 그건 또 별도 문제겠죠. 근데 거꾸로 이제 우리를 봅니다. 동양 코로나 대처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어떤 사회죠? 과연 그런 사회가 좋을까요? 지금 엄청난 통제를 받습니다. 엊그제 뉴스에 보면은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이 부동산에서 성공하신 분이 시진핑에 대해서 한마디 했다고 지금 징역 18년으로도 맞았습니다. 67세인가 하신 분이. 과연 그런 사회가 옳은 것인지. 일본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합니다. 거기도 어떻게 보면 집단주의라고 그러겠죠. 우리 서양과 동양의 차이는 서양은 개인주의, 자유주의가 강한 편이고 동양은 집단주의, 전제주의가 좀 강한 편인데 일본의 집단주의는 또 다른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냥 폭정이야. 얼마 전에 아베 수상, 혹시 시사에 밟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베 수상이 사임을 했어요. 그 뒤에 새로운 수상 뽑는 과정을 한번 봤을 겁니다. 누가 뽑아요? 그냥 국회의원들이 뽑아버렸어요. 하나의 국가를 통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뽑힌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느냐? 여론조사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더 여론조사에 높은 사람은 안 되고 여론조사에는 별로 인기가 없는 사람이 지금 스가라는 수상을 앉았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주권을 행사를 못하는데도. 그것이 현재 일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양쪽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그런 어떤 게 공동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지역입니다. 커다란 부분 국가가 하나의 공동체일 수도 있는 거고 자치단체가 하나의 공동체일 수도 있어요. 조그만 마을도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럼 한국이라는 공동체 사회, 일본이라는 공동체 사회에서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일본의 공동체는 자기 주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한국은 그러면은 개인 자유주의가 그냥 자유방임주의가 맞을 것이냐?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래서 일본이나 아니면 중국 그런 전제적인 공동체보다 그다음 미국이라는 완전 개인 자유주의의 그 자유를 추구하는 거에 중간 성격에서 우리는 어떻게 움직였으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뭐 욕도 많이 해요. 정광훈 목사 어떻게 8.15 집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사회는 엄청나게 역동력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역동이 지금 우리나라를 지탱해 오고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하나에 가두어두는 것보다는 공동체라는 것은 살아 움직여야 된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더 뒤에 공동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러한 모습의 공동체는 과연 어떤 것인지 한 배 더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 설명하면 그와 연관해서 지역이 무엇일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개념이 좀 이해를 해야 우리 삶 속에 푹 빠져들어야 될 공동체를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 역시 공간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역 역시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런 개념들을 하나하나 정확히 이해하시면 우리가 그리는 우리들의 삶의 폭을 더 윤택하게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역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어떤 공동체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지역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지역에 대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다음 다문화센터죠. 다문화가정도 아니면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많은 가족상담 중에 여성분들은 여주태생보다는 아마 남편을 따라서 여주로 오신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느끼는 게 뭘까요? 여주에서 느끼는 거. 많은 얘기를 있습니다. 여주라는 사회는 어떻게 보면은 외지에서 섞여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상당히 그 차별 얘기를 많이 하고 융화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역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여주. 그 지역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느냐. 바뀌지 않으면은, 이걸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들은 맨날 불만, 불평을 했던 것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분들이 나를 비롯해서 지금 강연을 듣는 분들이 어떤 변화해야 된다. 근데 변화는 어떻게 알아야 변하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그것을 숙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그것을 생각을 해놓은 건데, 이 지역이라는 것에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은 색깔을 입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윤택하게 색깔을 입히고 다양하게 우리들이 원하는 색깔을 입힐 수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색깔을 입히는 것 중에 하나가 만남이 필요하지 않겠나, 소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 지역이라는 것을 따로 이렇게 설명하면은 여주라는 지역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사는 지역을 보면은 크게는 자치단체인데 여주라는 지역이 있고, 작게는 읍면동으로 있고, 더 적게는 마을 단위로 지역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이라는 것은 하나의 공간적 의미가 상당히 강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공동체는 어떨까요? 이제 오늘의 주 핵심 단어일 수도 있는데, 공동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 하는 집단을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럼 아까 지역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 공동체도 똑같이 생활을 하는 곳이니까 한 공간을 같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은 그냥 공간의 개념만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공간 속에 어떠한 목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것이 공동체라는 개념이 좀 더 강했죠. 옛날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예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상부상조, 기회라는 게 있었죠. 상부상조가 했었고, 그 다음에 품앗이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뭐 품앗이 경험이 다 있으나 모르겠는데, 저도 아마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대학인가 시골에서 모내기 있다라는, 대학교 다닐 때 축제 기간에도 축제를 못 즐기고 시골에 나서 또 축제 기간에 딱 모내기철이라서 내려와서 마을 이집더지 댐에서 모내기를 한 적이 있어요. 품앗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공동체인데, 그것이 다 와해돼서 안타깝게 그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한자를 못 썼는데, 공동체 자체가 함께할 공자죠. 공자는 함께할 공, 동자는 한 가지 동자고, 그 다음에 체는 몸체. 그러니까 하나의 몸을 갖다가 공동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 행동, 목적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받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지역과 공동체에서 지역은 우리가 보면 공간 개념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근데 예전에는 이러한 공간들이 바로 그냥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바뀌기 시작했다.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의식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이라는 하나의 공간은 뭘로 바뀌어요? 그냥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목적, 함께 삶을 영위하거나 그런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개인주의를 하려고 개인. 이기주의로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 개인들은 그냥 쉽게 해서 우리가 마을이 됐던, 지역이 됐던, 여주라는 공간이 됐던 여기 남아있질 않아요. 같이 더불어서 어울려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돈을 벌기 위해서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 좀 자신 있다, 경쟁해. 그런 사람들 올라가요? 바꿔야 된다. 그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 없어요. 남아도 서로 협조하고 협동하고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서로 경쟁 체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이 변색된 단지 공간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바꿔 다시 복원시켜보자. 예전처럼 함께 더불어 사는 공간으로. 그것이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의 회복을 하는데 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동체의 삶은 어때요? 우리가 자본주의처럼 개인화되는 게 과연 행복할까요? 그렇지가 못하다가 아까 얘기했죠. 오죽했으면 우리 젊은이들의 헬 조선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한국이란 말도 많이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마 인터넷을 하시는 분들은 보실 겁니다.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댓글도 다니는 거 완전히 그냥 지옥 얘기들을 해요. 지옥 얘기. 저는 어디 짜증내서 댓글을 안 보려고 하는데 또 굳이 들어가서 보면 더 오히려 거꾸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공동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적을 같이 한다 할 비전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삶을 영위하는 거예요. 그럼 함께 잘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현대 교육은 그렇게 안 받았어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야. 내가 볼 때면 불행한 거야. 근데 잘 되는 사람들이라는 몇이나 있어요.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경쟁을 해야 되는데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성공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성공해서 못 올라간 사람들은 다 불만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함께 더불어가는 삶으로 바꾸지 않는 한은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비극은 끝나질 않을 것 같아요. 사람의 만족에는 끝이 없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어디까지 가야 만족을 할까요? 이게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빨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된다. 이게 공동체 정신이 없으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요즘 여러분들 많이 보실 거예요. 여제 갈등 상황들. 강천 쓰레기 매립장 엄청난 갈등 겪었죠. 그 다음에 지금 국내 SK 도시가스 얼마나 많은 시간 낭비합니까? 갈등을 해요. 같은 공동체 사람이잖아요. 함께 여주라는 테두리 안에, 국내라는 테두리 안에, 강천이라는 테두리 안에 공동체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뿔뿔이 터져서 서로 갈등을 하고 갈등이 지나쳐서 감정의 골까지 생기고 완전히 전투 상황입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거냐?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라고 하면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이 서로 내 것만 주장하는 내 것만. 그게 갈등이 해소될 수가 없죠. 이게 어때요? 지금 자본주의 폐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개인주의, 나만이야, 나만 피해를 안 보면 돼요. 내가 피해보는 건 절대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 그게 타협이 될 수가 없죠. 같은 울타리 안에 서로 주고받으면 양보를 하고 상대방 배려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오늘날 심각한 문제까지 벌어지는데 반드시 우리는 공동체 정신을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다면 지금의 갈등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이 전혀 다르게 왔을 거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 폐해를 하루빨리 배제하라고 개인주의나 이기주의가 팽배한 세상을 탈바꿈시키는, 그래야 교육도 지금처럼 오로지 성적순으로 애들을 내몰아서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애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여주시가 표가 사람 중심이야. 사람 중심이란 뭐예요? 사람을 더 중시 여겨야 되는데 지금 사람은 없어요. 거기에 학교에서 학생은 없어. 오로지 경쟁만 낸 거예요. 살아서 이기게 하는 게 전부예요. 진짜 학생들을 위하는 학생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해외처럼 좀 자유롭게 봉사활동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하게 하고 그것을 점수를 매겨서 또 대학을 갈 수 있게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빨리 바꿔야 되는데 그게 정부에서 안 된다면 이 지역 마을 단위서부터 마을에서 읍면동을 해서 여주시가 그런 모습을 변모된다면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약간 좀 더 속붓을 벗고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지역이라는 말을 썼고 공동체라는 말을 썼습니다. 지역은 하나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그 공간에 누가 있어야 되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이제 주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공동체는 아까 했던 지역이란 공간 속에 그 사람들의 모임이죠. 네트워크가 됐던. 그럼 이 주민이라는 사람이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주민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까 잠깐 얘기를 꺼냈던 것 같아요.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는 외지인, 그 다음에 그들을 왕따를 시키는 그것이 여주의 현실이다라고 분명을 많이 하는 사람들 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과연 주민이란 무엇일까요? 여주 시민은 누가 여주 시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어디까지 여주 시민이라고 보나요?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여주 시민인가요? 아니면 10년 이상 하면 여주 시민일까요? 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수없이 듣는데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얼마 전 4월 달에. 아마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여주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근데 대학교 졸업받고 바로 여주로 정착을 해서 귀농을 했다 그러죠? 농사를 지면서 함께 농민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90년대에 왔다 그러니까 거의 30년을 여주에서 생활했는데 거기서 상대방 후보가 저 사람은 여주인이 아니다. 외지인이다. 라고 하더라고. 그게 이제 논란이 벌어진 거야. 그러면 어디까지가 여주인이냐? 그럼 나는 여주니까 나는 여주에서 태어났어요. 고등학교까지 여주에서 나와서 밖으로 나갔다. 외지하다 살다가 다시 들어와서 나도 그러면 살면 여주에서 실질 생활하면 한 30년? 그럼 아까 그 후보도 30년? 그럼 나는 여주인이고 그 사람은 여주인이 아니야? 그랬더니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면 여주에서 태어나도 아버지가 여주 사람이 아니면 여주인이 아니야. 또 그런 사람들.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볼까요?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야. 한 울타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공동체는 뭐가 필요한가? 목적이 같아야 되는 거. 같은 삶을 살고 거기서 협조와 협동이 필요한 건데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밥 먹이고 서로 따로따로 그럼 공동체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죠. 따로 살아서 그것이 더 행복하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게 지금 피로감이 너무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되는 거야. 바꾸면 어떡해? 그래서 공동체적인 삶을 바꿔야 되는데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자는데 지금처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화합이 안 된다라면 과연 그것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주민이라는 것도 이해를 해야 돼. 그 여주사 여주시민이란 누구냐? 법적으로는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여주 사람이야. 그 자꾸 외지인이니 뭐 내지인이니 토백이니 그렇게 해서 나누고 왕따시키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걸 빨리 극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왜 주민이라는 단어를 오늘 여기서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개념을 정립이 돼야 그 다음에 한 배 더 나갈 수가 있잖아요. 구성원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사람이 모든 게 만들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공동체가 됐든 뭐이 됐든 사람은 공동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그냥 각자 밥 먹으러 한다면 상당히 힘겹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주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주민들만 해도 거의 5,000명이 넘죠? 실제로 다문화 가정이 한 600, 800가구 되나요? 800에서 다문화 가정도 한 800가구가 있고
이주민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노동하고 그리고 시골 가면은 상당히 많은 분들을 부딪히게 있습니다. 그래도 귀농하시는 분들이 있고 귀촌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여주에는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분포하는데 여기를 나누고 그래서는 절대 안 해도 될 거다. 그냥 여주의 주소지를 든 사람들은 여주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같이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자활센터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누구예요? 여주 사람이면 들어옵니다. 여주의 주소지 든답니다. 그러니까 여주의 주소지 드는 순간 바로 여주인으로 인정받고 그럼 뭐예요? 여주의 세금으로 여주 시민들에게 혜택 주는 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니까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시민, 주민 이런 거는 나누지 말고 가능한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지역을 얘기하고 주민, 그 지역에 생활하고 있는 주민을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옛날에 왜 사는 걸까? 어렸을 때는 많이 한번 고민들을 했을 겁니다. 개통철학이라는 말도 했는데 지금도 뜬금없이 내가 왜 사는 걸까? 반문해 본 적도 좀 가까워져 있습니다. 왜 사는 걸까요? 사람들 목적이 있나요? 무슨 방향 없이 사는 경우가 많아. 거기다가 그죠?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본주의 폐해 때문에 그랬는지 진짜 자본주의가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합니다. 그저 돈만 벌기 위해서 합니다. 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안 합니다. 내가 즐거워서 일한다기보다는 내가 원해서 일하기보다는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그게 삶의 목표가 된다.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라는 거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습니다. 만약에 공동체가 있어요. 몇 사람 마을에 공동체가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어떻게 운영이 되죠? 어떻게 어떤 방향을 가야 될까요? 그냥 뭐 나는 나고 너는 너고 각자 알아서 살면 되는 걸까요? 그게 지금 현실의 방법이죠. 근데 그게 행복하지 않다 했으니까 함께 더불어 살려면 어떻게 해요? 여주라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영동, 중앙동 지역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할까요? 아까 얘기한 사람 중요하다.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아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옆에 사람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같이 고민하고 그거를 공동히 이야기를 나눠보고 서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삶은 이런, 우리 지역의 우리 공동체는 이러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자치라는 겁니다. 한자로 스스로자 다스릴 지적. 내가 스스로 다스려야 돼. 그 지방자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여러분 자치에 참여하고 있어요? 자치는 내가 다스리고 있어요? 내가 결정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치를 많이 해요. 자치 엄청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참여가 안 되면 혼자서 들어가 있어요. 공동체를 만들어서 공동체에 내가 참여를 안 해. 그럼 저는 다른 사람이 쟤는 나와도 상관없어. 그럼 무슨 공동체 삶이 될까요? 그래서 자치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치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아까 했던 주민들이 스스로 다스리는 여주라는 공간이 있어. 여주를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상당히 미약하다. 왜? 참여하는 여기에 대한 생각도 별로 없고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 혹시 여러분 시장 이름 알고 있나요? 시의원 이름 알고 있나요? 그분들이 결정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뽑았어요. 근데 뭘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자치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현재는 이제 실제로 자치권 행사하는 거는 현재는 또 그렇다고 많지가 않아요. 할 수 있는 거는 참여권이 있습니다. 선거지 선거. 시장 누가 뽑아요? 우리가 뽑습니다. 시의원 누가 뽑아요? 우리가 뽑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부예요.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이냐. 아까 공동체라는 조그만 마을 단위라도 많이 만들어서 거기서 스스로 참여하는 방법을 배우고 더 넓히고 영동, 중앙동 거기에 스스로 더 우리가 참여해서 그 영동의 방향을 바꿔가는 게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치제도는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아까 얘기했처럼 자치를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걸 경험을 하고 있겠죠. 스스로 자꾸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전제는 참여입니다. 참여 없는 자치는 존재할 수 없고 참여 없는 민주주의 또한 존재하지 않죠.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민주주의는 왜 다수결에서 결정을 했는데 내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참여를 안 하고는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꾸 참여할 수 어디가 됐든 무엇 모임이 됐든 무엇 행사가 됐든 지역에 하는 일을 자꾸 참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치를 하게 되면 책임감도 있게 되죠. 스스로 우리 행동에도 책임감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내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인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비평, 불만만 쏟아내는 거예요. 내가 참여해서 내가 끌고 가고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자치를 통해서 그걸 빨리빨리 성숙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발전이 되면 힘이 커지죠. 많은 사람이 참여할수록 그 자치를 참여하는 힘으로 해서 더 커다란 힘으로 앞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가 됩니다. 이제 단점이라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자치의식이 부족합니다. 아까 저는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자치가 왜 필요해? 막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지방의회? 그 의원들이 뭐 하는 건데? 지방의회가 왜 필요해? 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주인임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그게 필요 없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많아요. 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역이라는 걸 얘기를 했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안에 주민들이 스스로 다스릴 수 있고 참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공동체 그 안에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참여하고 그 힘을 키우는 것이 엄청나게 우리들에겐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참여할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지역이란 공간 속에 주민이 존재하고 자치단체라는 기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가 없으면 우리는 자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가장 직접적인 건 우리가 참여해서 선거했죠. 아마 내후년에는 지방자치 선거가 또 있을 겁니다. 그때 시장 선거 있고 시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참여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냥 사람이 좋아서 뽑을 때 또 우리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시골 지역 정서가 그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왜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뽑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리더가 중요합니다. 누굴 뽑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릅니다. 그 사람 판단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이 말이죠. 쓸데없는데 돈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 짓는데 그냥 쓰고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 코로나 시대에 지금 경제가 엄청 힘들어. 그 다음에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점점 더 양산인데 그럼 이러한 사람들 복지 문제, 일자리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게 뚜렷하게 그런 의지를 가진 리더를 뽑지 않으면 어제 그냥 돈만 쓰다가 예산 혹시 여주 예산 얼마인지 아시나요? 여주시 예산? 1조 원이래. 1조 원. 1년에 1조 원 상상가요? 어마어마한 돈이 여주 예산을 있어요. 그걸 판단하는 사람들이 시장 시민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돈을 1년 동안 판단 써야 되는데 진짜 필요한 데 쓰지 않고 엉뚱한 데 쓰고 낭비한다 그러면 우리들의 미래는 밝을까요? 매우 중요한 거다 생각을 꼭 해줘요. 그래서 선거를 통해 자치단체 시장의 시간을 선출하는데 꼭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려운 말도 많이 쓰긴 했는데 우리가 스스로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저도 아까 처음 제 소개 중에 시민행복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라고 썼는데 시민행복위원회가 뭐냐면은 이 참여 저는 아까 학력에서 소개했다시피 자치를 전공을 했습니다. 대학원에서 일본 소재도 일본 자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미국에서도 자치를 공부했습니다. 일본도 아까 집단주의니 뭐 폐쇄적이긴 하지만은 지방자치가 역사가 100년이 넘죠. 거기도. 그 다음에 미국은 아예 뭐 처음부터 국가 성립할 때가 주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자치국가적인 주가 하나의 국가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자치가 발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의 비지만 우리도 그 자치를 좀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될지 꼭 생각을 해야 돼서 우리 스스로도 한번 주민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루트를 좀 다양화시켜보자. 그래서 시민행복위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행복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놓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각 읍면동에 보면 자치위원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치센터가 있는데 거기도 전혀 활용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왜 활용이 안 되고 있느냐 하면 결국은 참여 문제예요. 내가 주인이라 생각하고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몇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놀이터로 막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이 참 서글픈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함께 참여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지역인이, 주민이, 자친이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로 하는 건데 우리가 별로 생각을 안 하거나 잊고지낸 건지는 모르지만 관심들이 없어서 꼭 필요한 거나 얘기를 했고요. 공동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바탕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좀 장황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역을 얘기하고 공동체를 얘기하고 하는 것은 아까 삶의 얘기를 했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하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우리들의 삶의 문제잖아요. 어떠한 삶을 살고자 이런 것을 하는 거냐. 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좀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찾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피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 사회의 삶은 피할 수 없는 거를 더 좋은 모양새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삶이 그 전에 행복했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끌어다가 공동체를 만드는 건 아니고 그때 있었던 모습에 그거의 하나의 핵심을 추출해서 앞으로 미래 사회에 우리는 어떠한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한 사회가 어떤 게 행복한 사회일까 하는 겁니다. 경쟁사회가 과연 행복할까요? 아니면 협동하고 연대하는 사회가 행복할까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는 어찌 보면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과거가 더 행복했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많이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옳은 것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공동체의 삶이 더 중요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많은 것이 이야기되는 거죠. 이게 이제 유럽 얘기든지 서구에서도 보면은 자본주의에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사회주의 얘기하고 사회적 경제를 얘기하고 거기도 공동체를 얘기하고 협동조합을 얘기하고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지금 다양한 것을 실험을 합니다.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그 중에 하나도 이제 공동체라는 것도 있죠. 근데 이제 처음 듣는 분은 좀 생소할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라는 건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는 쉽지 않고 근데 실제로 지역 우리가 한 공간에 살고 있는 삶을 공동체로 바꾼다면 공동체는 의식이 같거나 행동이 같거나 그런 공간이지만 더 넓어서 이게 공동체가 또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냐. 그냥 서로 생각만 갖고 모이면은 과연 공동체가 지속성을 갖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공동체 아까 품앗이처럼 서로 경제적인 것도 공유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경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공동체를 복원하려면 또 경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차지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은 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경제적으로 뭐 하기가 어려우니까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아마 육아 품앗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공동체 육아 품앗이를 하는데 그거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찾으면 좋을까 하는 게 아마 관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지금 여주시에서 마을 공동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공동체 신청을 하면 또 활동비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따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제 행복이라는 걸 찾아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언제 더 행복할까 하면 가족, 공동체와 더불어 살 때가 더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잠깐 아마 비디오
영상을 한번 보시게 되겠는데,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추적한 거예요. 75년이라는 세월을 추적해서 만드는 결과물이 있어요. 한번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영상이 있는데 잘라요. 되잖아요. 아니 이거 그래야 나중에 영상이 맞는지 확인해야 돼서 제가 갖고 있는 영상이랑 이거랑 일치하는지 보고 편집을 해야 돼요. 어시 붙여갖고 한 5분 정도. 중각도 찍었어요? 네, 괜찮아요. 이 정도만 찍을까요? 네네, 그래야 맞는지.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영상에서 얘기했죠? 아까 여기서도 똑같네. 미국인들은 자본주의에서 철저한 자본주의에서 큰 성장한 친구들이죠. 80%가 목표가 부와 명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부를 쫓고 명성을 쫓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모든 것을 추종을 하는 게 미국인들 젊은이. 우리나라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똑같죠? 거의 부와 권력을 쫓아서 명성을 쫓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떨 때 행복하다래요. 여기서 이게 75년간 하버드 대학에서 계속 추적 연구 조사를 했어요. 젊었을 때부터 그 나이 들어서 늙었을 때까지 그 과정을 겪었을 때 가장 나이 들어서 행복하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관계. 가장 행복했던 시기에는 관계에서 온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도 똑같은 거죠. 우리의 지금 여주,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혼자 살아가서 고독하게 그냥 경쟁에서 뚫고 올라간 사람들하고 그러면 공동체라는 삶 속에서 가족이 있는 곳에서 어느 쪽에서 더 행복을 찾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건 제가 이거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은 진짜 행복은 어디서 찾을까 하는 겁니다. 돈이나 부, 명예 그런 데서 행복이 오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서 협력하고 나누고 협동하는 사회에서 더 행복을 찾을까? 특히 가족에서. 그래서 가족이나 공동체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런 사회적 연결이 어떻게 보면 엄청 유익한데 고독은 해롭다고 해요. 빨리 죽고 해롭고 관계의 소중성을 다시 한번 공동체가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같이 함께 공유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네요. 아까 여기 보니까 좋은 관계는 육체뿐만 아니라 뇌도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기억력도 더 선명해진다. 믿는 사람이 있다면 내 기억력도 더 선명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꼭 필요로 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주 공동체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여주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제가 이제 여주에서는 사회적 공동체 협의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제가 여주 지역 자활센터에서 근무한 지가 한 10년? 아마 자활센터가 생긴 지는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여주 지역 자활센터에서 하는 게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자립해서 나가서 생활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공동체는 조금 개념이 다를 수 있는데 경제적 개념까지 가미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공동체 정신은 주로 함께 더불어서 협동하는 사회, 공간 내에서 한 공간 내에서 사는 사람들이 라는 거지만은 실제로 현재 그 공동체가 유지되려면은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뭐니 해도 욕을 할 수 없는 게 자본은 꼭 필요로 하다. 그 자본주의가 가장 선호하는 건데 그렇다고 우리가 돈이 사회적 경제 공동체에서 필요로 없다라는 얘기는 아닌 거죠.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돈을 엄청나게 소중합니다. 제가 봐도 돈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근데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죠. 돈이 우선시되면 안 된다. 우리는 돈보다는 사람이 우선시돼야 된다. 공동체는 그래요. 사람이 우선시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돈 얘기가 나온 순간 공동체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한 얘기를 제가 이제 수없이 이제 되면서 스터디도 하고 변학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재정부 재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정부 씨가 옛날부터 빈민운동을 엄청 오랫동안 지속해 준 분이 있어요. 국회의원 되고 돌아가시고 빈민운동을 오래 했던 분인데 이 공동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거냐. 그분들이 1970년대 청계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 옛날에 청계천 뚝방에서 환자집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철수하고 옮기고 해서 계속 돌아다니던 분들. 그게 이제 제정시 쪽인데 청계천 뚝방 그 철거미 속에 있던 분들이 따로 모여서 오랜 세월을 함께 이주하면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생활을 해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그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사람들 중에서도 돈 앞에서는 결국은 사람들을 헐뜯게 됐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말은 쉽지만은 지금 공동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가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이게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없다는 얘기가 있잖아. 그 다음에 우리 둘이 공동 창업을 한다는 거는 거의 깨지기가 쉽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쉽게 접근하는 문제는 사실은 아닌데 이거를 왜 돈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런 게 모든 것이 깨진다는 얘기예요. 우선은 사람을 우선시하는 그런 의식부터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공동체는 의식이 진짜 가치가 진짜 함께하는 가치. 거기에 플러스 재정이 결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공동체를 얘기하는 건 주로 정부에서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는 한 단위를 얘기해서 거기다 이제 행정지원 아까 해준다 그랬죠? 그 마을 공동체 공모를 많이 한다. 우리 올해도 한 40개, 48개인가 아마 마을이 공동체 선정돼서 시에서 300만 원씩 지원되는 몇백만 원씩 지원해주죠. 2차는 또 1000만 원씩 다음에 또 지원해주고 공모해서 당선이 되면요. 근데 여러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육아 품앗이를 한다는 그 공동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품앗이하는 거 아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충분히 그냥 여러분들끼리 그냥 각출할 수 있지만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 이름을 만들어서 그거를 시에 공모 내년에 또 나올 겁니다. 제출을 하면은 자금에 좀 비용이 나옵니다. 그래갖고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더 나가서 아이들이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가면은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공동체 성공 사례 중에 지금 얘기했던 공동체 플러스에 자금이 들어가면은 뭐가 되냐면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라는 개념이 생겨요. 사회적 경제인데 협동조합 많이 들어보셨나요? 협동조합이 똑같아요. 공동체에 플러스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회사를 운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협동조합은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더불어서 하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이 돈을 주고 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참여한 사람들이 똑같이 결정권을 갖는 거야. 5명이 만약에 참여를 해, 협동조합을 만들어. 그럼 5명이 똑같이 주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다 결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공동 육아를 한다면 10분이 만약에 한다면 10분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근데 첫 해는 이제 협동조합 바로 해서 자립하고 뭐 얼굴까지 가기 쉽지 않으니까 공동체, 마을 공동체라는 걸 신청을 해서 생활하다. 그게 조금 더 발전돼갖고 경제적인 의미를 가미해서 발전시키면 협동조합으로도 발전이 될 수 있다. 그 과정에 또 지원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들 한번 들으면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또 있어요. 법인 협동 여러 가지 얘기하면 복잡해갖고 이해하기가 어렵겠네. 나중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그래서 설명합니다.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사회적 공동체 협의회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시가 지원을 하죠. 여러분들이 공동체 만들면 공동체, 마을 공동체 지원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다음에 그 활성화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컨설팅도 해주고 교육도 해주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여기 와서 교육도 받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여러 가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를 다양하게 혜택받고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공 사례로 얘기하겠는데 옥천이라는 곳에 옥천 두 쪽만 다니는데도 거기서 협동조합, 옥천뿐만 아니라 몇 군데가 그런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들처럼 필요에 의해서 우리 애들을 유치원에 맡기기도 그렇지 않고 어디다 맡기가 마땅치가 않아. 그렇다고 잘해주잖아.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학부모님들이 몇 분이 모여갖고 같이 그럼 우리 공동으로 한번 아이들을 키워볼까? 각자 돈을 거치려고 또 시간도 같이 내고 기간 상주할 분을 한 분은
만들어 놓을 수도 있겠죠. 급여를 주면서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지만 급여도 만들어주고 서로 이렇게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육아를 성공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예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면 사회적 경제 쪽 협동조합이나 공동체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면 지원센터랑 연결되면 다양한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성미산이라는 것은 교육 공동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주어줄 수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 공동체 얘기한 것처럼 이게 예전에 따복 공동체라는 게 경기도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따복에서는 따뜻하고 복된 마을에 지원을 해주자. 막 그래서 경기도에서 시작을 했고 그것이 공동체랑 사회적 경제가 있었는데 공동체 별로 껴갖고 지금 공동체 지원 센터가 경기도에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또 지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관심을 갖고 누군가 나서준다면 참여를 하시면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그래서 마을 공동체를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여주에도 아까 얘기했던 48개 플러스 전년도에도 몇 개에서 현재 거의 100여 개의 마을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근데 제일 큰 문제는 똑같은 거예요. 이 지속성의 문제. 돈을 받기 시작하면 300만 원, 그 다음에 뭐 몇 천만 원 가까이 드는 것 같은데 그거 받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그게 끊기면. 그래서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끝없이 참여하고 그걸 통해서 지속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는 거죠. 대개 분들이 그렇게까지 관심이 잘 안 가져요. 공동체는 아까 되겠지만 그냥 취미식으로 그냥 편하게 그런 생각까지 하고는 성공하기 좀 어려운 거예요. 진짜 가치를 갖고 이것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해. 내 삶에 꼭 필요해. 라고 단단하게 마음을 먹으셔야 좀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 과정을 보면은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 그것이 더 발전되면은 조금 있으면 협동조합 혹은 마을기업 시골 단위 마을기업으로 하면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 또 5천만 원을 지원해줘요. 마을기업을 선정이 되면 그 다음에 3천만 원 또 지원해요. 그래서 기업으로까지 육아 공동체인데 육아면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게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지면 더 많은 학부모들 관심 있는 학부모들 와서 더 크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 어떻게 보면 조금씩 이익도 발생해서 그게 조합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마음 먹으시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주에서는 이렇게 이제 참여는 많지만 아까처럼 성공적으로 하는 데가 별로 없다. 라는데 여러분들이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얘기하고 주민, 자치, 공동체, 그다음 협동조합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갖고 헷갈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는데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내 삶이니까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건지 주체적으로 결정하자.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공동체도 될 수 있고 우리 지역이라는 것도 될 수 있다. 참여 없으면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나도 이제 여주 사람으로서 함께 여주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여주가 내 삶이 있는 곳이고 내 가족이 살아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 혼자 잘 산다고 우리 가족만 잘 산다고 행복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지역의 주변 사람들도 나는 행복한데 주변 사람들은 막 인상찌푸리 되냐 그러면 행복할까요? 여러분들 상상하기 어렵죠. 다 같이 행복해야 돼. 더불어 사는 사회가 꼭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 사회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변화의 물결로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다 함께 여러분들이 공동체에서 비전을 그려보고 또 넓게 나와서 여주라는 지역에서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면 더없이 좋겠다. 또 하나 시간 되시면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주를 위해서 여주의 자치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시면 더 감사하고 그래서 아마 공동체 여러분들 관심이 있다 보면 또 나오게 되면 거기에 이사로 있기 때문에 종종 또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대면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얘기입니다. 사람 중심의 도시 행복 여주라는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사람 중심 여주 시 구호죠? 사람 중심 행복 여주. 왜 사람 중심 여주가 여주시 성소가 됐냐 하는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사실 저건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여주시장님과 함께 하기 전에
정책적으로 우리 같이 해보자. 제가 이제 자치를 전공하니까 시장님이 시의원이었을 때 같이 이렇게 뭐 토론대 보고 포럼도 만들어 보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여주시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정책적으로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랬을 때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받은 단어 중에 하나가 저겁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됐던 사회적 경제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에 공감하고, 이 사람 중심이라, 사람이라는 건 결국은 모든 우리 의식에서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운동으로도 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교육 얘기했지만은 교육 현장에서 사람 중심이라면 교육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겁니다. 학생이 중심이라면 교육을 어떻게 변할 겁니까? 근데 우리는 교육 현장에서 학생이 중심이 안 되고 있어. 근데 지역사회에서도 사람이 중심이 안 되고 있어. 시스템이 우선이야. 모든 형식이 우선이 되고, 물질이 우선이 되고, 사람은 뒷전에. 쉽게 예를 들어서 기업이 있어서 기업이 어려워져. 그러면 구조조정을 하죠.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목을 친다 그러죠. 서로가 상생을 해서 조금씩 양보를 하고 힘을 해서 극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목을 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은 물질보다 더 우선시가 천시되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과연 행복할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여주시만큼은 사람이 우선시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자. 정책에 있어서 무조건 사람이 우선시되고자.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와라. 그래서 아마 선거운동을 그렇게 시작했고 당선이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거는 누가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돼. 여러분들이 나서줘야 돼. 사람 중심이 진짜 옳다 그러면은 그렇게 가도록 시장을 채찍을 해야 됩니다. 시의원들한테도 채찍을 해야 돼. 왜 사람 중심이라고 왜 사람 중심으로 안 가냐? 교육도 사람 중심으로 가야 되고, 길을 뚫더라도 사람 중심으로 길을 뚫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길을 뚫어요? 도시계획 어떻게 해야 돼요? 교차로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단순하잖아요. 사람이 편하게 만들고 걷기 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뭐예요? 자동차 기술은 모든 게 돼 있어요. 걷는 길이 있나요? 근데 그나마 요즘 바뀌고 있죠. 조금씩 사람, 보행, 자전거 도로, 진짜 사람들이 편안해. 그래 사람이 편안한 길을 만들고 해야 주변이 내게로 다가올 때 행복이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걸 목표로 해서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장시간 동안 많은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진짜 저런 사회를 만들려면 참여가 우선시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힘드시더라도 내 것만을 챙기는 게 아니라 한 발 더 앞에 나와서 지역을 위해서, 또 주변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더 많은 참여를 해 주시는 걸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